어이, 중고차야 미안해. 네 운명은 새 차에 달렸어. 금리와 채권처럼 말이야. 안녕하세요. 어이진의 머니 이슈 머니 어이진 소장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면에서는 전 세계가 미국채 쇼크에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런 중요한 이슈인 채권 금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채권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고차 얘기를 하나 먼저 해드리려고 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니까 일단 들어보세요. 자, 중고차 가격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까요? 중고차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제일 영향력이 큰 게 뭘까요? 바로 새 차의 가격과 품질이에요. 새 차의 가성비죠. 새로 출시되는 차들의 가성비가 좋다. 그럼 중고차의 가격은 떨어지겠죠. 새 차가 품질이 좋아서 튼튼하게 잘 만들었다는데 가격도 싸면 누가 중고차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새 차들의 가성비가 좋으면 중고차들은 슬슬 찬밥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새로 출시되는 차들이 가성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새 차를 사려던 사람도 중고차를 알아볼 테니까 중고차 가격이 당연히 오릅니다. 그러니까 중고차의 가격과 운명은 새 차에 달려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채권 시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요즘 새로 나오는 채권들이 이자를 많이 주는 좋은 채권이라면 이미 발행된 구형 채권, 중고 채권들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너도 나도 구형 채권 팔고 가성비가 좋은 새 채권을 사려고 하기 때문이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중고차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게 정확한 문장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쓰면 새로 나오는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 옛날에 나온 구형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문장을 이렇게 쓰니까 중고차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이해가 확 잘 되죠.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그 중에서도 만기가 긴 1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는 것처럼 계속 꾸준히 올라가는 이게 최근 6개월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흐름입니다. 6개월 전인 4월 중순만 해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3.5%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4.7%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개월 전에는 미국 정부가 나 미국 정부인데 알지? 돈 좀 빌려줘. 10년 후에 갚을게. 이자는 한 연 3.5% 주면 되지? 그러면 시장에서는 네, 그러세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요즘은 연 4.7%를 줘도 돈을 빌려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콧대가 높아진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6개월 전만 해도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곧 내릴 것 같았는데 요즘 보니까 오히려 금리를 안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이제 시장에 금리가 높은 이자를 많이 주는 짭짤한 채권은 잘 안 나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야, 연 3.5% 줄게. 얼른 돈 좀 빌려줘봐. 금리 내려가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3.5% 준다고 할 때 돈 빌려줘 얼른. 이렇게 나올 때 그래, 3.5%라도 빌려줘야겠다. 다음 달에는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3.5% 이자를 준다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샀는데, 미국이 이상하게 물가도 잘 안 내려오고 고용도 계속 좋고 경기도 좋고 그러면서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3.5%의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시장은 콧방귀를 끼며 연 4.7% 내고 빌려가든가 말든가 라고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예상 외로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미국 정부는 그 적자를 막기 위해 다시 계속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는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린 차용증인데 그게 계속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돈을 빌려주려는 공급량은 일정한데 돈을 빌려가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6개월 전만 해도 3.5%였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7%
15%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게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상 고금리로 인해 생긴 가장 특이한 현상은 주택 거래가 마비됐다는 겁니다. 일단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럼 집을 팔려는 사람은 많아졌을 거 아니냐? 아닙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더 줄었습니다. 미국은 집을 살 때 대부분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2년 전, 3년 전에 집을 산 사람들은 30년 고정금리로 빌렸기 때문에 당시에 2%대의 낮은 이자율로 이자 부담이 지금보다 덜하죠. 만약에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서 이사를 가려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현재 엄청나게 높아진 이자를 실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발 고금리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그건 우리 경제에 맞는 환경을 잘 만들지 못해 우리 경제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만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든 말든 우리는 우리나라에 맞는 금리 환경을 만든다면 괜찮겠지만 세계 경제는 한 몸이기 때문에 미국이 야 덥다 에어컨 좀 켜자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에어컨을 켜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는 경기가 나빠서 감기에 걸릴 지경인데 미국이 에어컨을 켜니까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경기가 좋으면 미국의 물건 파는 중국 경기가 좋고 중국이 좋으면 우리나라 경기도 좋고 또 반대로 미국 경기가 나쁘면 중국도 나쁘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나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게 우리에게 별로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경제만 보면 미국, 중국, 한국이 거의 한 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겪으면서 미국이 중국 물건을 사주는 규모가 줄었고 중국도 스스로 기술 격차를 줄이면서 한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줄었고 그러다 보니 미국 경기가 좋다고 한국 경기가 좋은 시절은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제와 달리 금융시장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중국, 한국도 따라 올려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조성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면 높은 금리를 쫓아 미국 시장으로 돈이 다 몰려가고 그렇다고 우리가 금리를 따라 올리면 대출받은 기업과 개인의 부담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미국의 고금리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한국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환율은 오르고 주식 가격은 요동을 쳤죠. 이런 이상 고금리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서 연 5% 가까이 이자를 주는 것도 수익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보너스로 미국 금리가 높으면 달러도 계속 강세일 테니까 환율에서 수익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라고 했으니 채권 가격은 더 오르겠죠. 이자도 챙기고 환율 차익도 챙기고 채권 가격이 오르면 또 그것도 챙기고 그렇게 좋은 거면 전 세계가 다 미국 국채에 투자해야지 미국 국채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하냐? 단점이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7%에서 여기서 더 오르면 기껏 투자한 미국 국채 가격이 내려갑니다. 새로 나오는 채권들의 가성비가 4.7이 아니라 4.8, 4.9, 5가 될 테니까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선뜻 미국 국채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한편 주식과 부동산은 고금리 때문에 고생하는 투자 대상입니다. 앞으로 고금리가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은 조금 조심하셔야 하는 국면입니다. 다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렇게 암담하고 불안할 때가 바닥인 경우가 꽤 있고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다들 위험하다고 할 때 샀어야 됐구나 하는 후회를 할 때가 많아서 뭐라고 딱 집어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의 어머니 세 줄 요약.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말은 곧 새로 나오는 채권의 금리가 오르면 예전에 나온 구형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미국은 요즘 만기가 긴 1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 같다는 예상, 그리고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 투자는 좋은 투자처로 꼽힙니다. 높은 국채 수익률과 환율 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매번 헷갈렸던 금리와 채권 가격의 관계였는데 오늘 이 영상으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알차고 재미난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